라이벌전이 아니라 희생양인가? 빈에서 vs 이수연. 제작진 서사에 던져진 10대들의 운명이라는 문장이 현역가왕 37회 예고편이 공개된 직후부터 시청자들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한 줄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문장의 마지막에 붙은 또 하나의 장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신동엽이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진행자가 웃음과 멘트로 무대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무대를 멈추는 쪽을 택한 그 찰나의 장면 하나가 이날 예고편이 던진 불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실수의 클로즈업이 아니다. 한 프로그램이 10대 참가자를 어떻게 소비하고 어떤 지점을 건드리며 어디까지 감정을 짜내려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역가왕 37회는 형식적으로만 보면 본선 3차전, 즉 준결승 직전의 마지막 관문에 불과하다. 늘 그래왔듯 점수로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탈락하는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반복해온 구조의 연장선일 뿐이다. 그러나 이번 회차를 둘러싼 공기는 그 어떤 시즌, 그 어떤 회차와도 결이 달랐다. 예고편 몇 분짜리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커뮤니티와 댓글창, 팬카페, 실시간 채팅방까지 동시에 얼어붙은 이유는 간단하다. 이 회차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남았기 때문이다. 빈에서. 누구와 맞붙느냐보다, 누가 이기느냐보다, 왜 모든 서사가 그녀에게 몰려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튀어나오는 회차. 시청자들은 그 지점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문제의 시작은 라이벌전이라는 단어였다. 제작진은 이번 미션을 빈에서와 이수연, 10대 3강 가운데 2명을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그림으로 설계했다. 얼핏 보면 화려한 캐스팅이다. 조회수, 화제성, 실력, 팬덤까지 모두 갖춘 두 10대가 한 무대에서 맞붙는다. 포스터 한 장, 예고편 한 컷만으로도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황금 구도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눈에는 이 구도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진짜 라이벌전이 아니라 누군가를 서사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특히 예고편 편집이 그 인식을 더욱 공고히 했다. 울고 있는 빈에서의 얼굴, 끊긴 노래, 멈춰선 무대, 심사석의 패닉,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에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로 다가가는 신동엽의 뒷모습까지. 예고편은 쉴 틈 없이 감정의 최고조만 잘라붙였다. 시청자들은 직감했다. 아, 이번 회차는 빈에서의 눈물로 승부를 보겠구나. 선곡과 파트 분배를 향한 의문은 더욱 거세졌다. 고음의 클라이맥스, 감정 폭발 지점, 호흡을 길게 끌고 가야 하는 가장 위험한 구간들이 모조리 빈에서에게 몰려있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물론 방송 전 유출되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느낀 포인트는 분명하다. 왜 가장 어린 참가자에게 가장 많은 부담이 가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안겼느냐는 것이다. 왜 하필, 왜 이 타이밍에, 왜 이 구도로. 이미 팀 미션과 에이스전, 데스매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빈에서는 단 한 번도 집중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신뢰를 쌓아 올려온 참가자였다. 그런 참가자를 가장 고강도의 감정 소모 무대에, 그것도 탈락 후보 직행이라는 잔혹한 룰이 걸린 구조 속에 세워두고 카메라를 들이댔다. 시청자에게 이 그림이 우연으로 보일 리 없었다. 결국 예고편이 공개한 장면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노래 중간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흔들리는 눈빛, 미세하게 무너지는 음정, 다시 잡으려 애쓰지만 끝내 이어지지 않는 멜로디. 빈에서의 노래는 중간에 멈춰섰고 무대 위 시간은 잠시 얼어붙었다. 심사석에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이 장면은 단순한 노래 실수가 아니라 방송 사고에 가까운 순간으로 받아들여졌다. 울음을 참지 못하는 10대 참가자, 그 앞에 서 있는 카메라, 짧게 잘려나가는 숨소리와 떨리는 어깨. 이 모든 것이 예고편이라는 이름 아래 볼거리로 선공개된 것이다. 분명 드라마틱한 장면이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장면이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신동엽의 선택이 화면 한가운데를 갈랐다. 보통의 MC였다면 가벼운 멘트와 농담으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고편 속 신동엽은 달랐다. 그는 미묘한 표정으로 참가자를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진행자의 상징과도 같은 도구를 손에서 놓는 것 위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다. 그건 말로 상황을 수습하는 대신 말 자체를 멈추는 선택이다. 화면에는 소리보다 더 큰 침묵이 흐른다. 웃음도, 위로의 멘트도, 다음 무대를 알리는 캐치프레이즈도 없다. 대신 무대 위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한 10대 소녀와 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MC의 뒷모습만이 남았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에서 묵직한 메시지를 읽어냈다. 아, 이건 예능의 선을 넘어섰구나. 그리고 누군가는 그 선을 말 대신 행동으로 끊으려 하고 있구나. 이 장면 이후 현장 방청객들의 반응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자리에 앉아있던 관객들이 일어나 빈예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응원을 보냈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울고 있는 그녀를 향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외쳤다는 증언까지 뒤따랐다. 흥미로운 건 이 반응들이 단순한 귀여운 10대를 향한 동정 정도의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장을 다녀온 이들은 입을 모았다. 그 순간 관객은 심사위원처럼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 대신 한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무대 위의 10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반응에 가까웠다고. 이건 무대를 평가하는 태도가 아니라 무대를 멈추는 태도였다. 마치 관객석 전체가 신동엽이 내려놓은 마이크 옆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듯한 순간이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과연 이 무대는 정상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점수표에 95점, 88점, 91점 같은 숫자를 적어 넣는 것만으로 이 무대를 설명할 수 있는가? 혹은 재경연이 필요한 말 그대로 사고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가? 시청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 무대는 처음부터 공정한 조건이었는가? 둘째, 감정이 이미 붕괴된 상태에서도 기존의 점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셋째, 이 모든 과정을 예고편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한 제작진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 세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어느 순간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그들의 숫자보다 더 강력한 평가가 이미 관객석과 온라인에서 내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빈에서 한 명의 실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보면 더욱 그렇다. 팀 미션, 레이스전, 데스매치까지 이어지는 동안 그녀의 무대는 단 한 번도 붕괴된 적이 없다. 오히려 매 라운드마다 유튜브 조회수와 해외 반응, 현장 환호를 끌어올린 주역에 가까웠다. 그렇기에 이번 회차의 붕괴는 한 사람의 멘탈, 그날의 컨디션, 한 번의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다. 시청자들이 직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말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왜 가장 감정 소모가 큰 곡을 들고 나왔는가? 왜 고음의 핵심 파트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었는가? 왜 탈락 리스크를 극대화한 구조 속에 20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 라이벌전이라는 포장을 씌웠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제작진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공백을 시청자가, 팬덤이, 관객이 거칠게 채워넣고 있는 중이다. 것은 이것의 흐름이 이수연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수연 역시 탄탄한 실력을 가진 10대로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논의의 중심에서 그녀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비껴나 있다. 이는 이수연이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번 대결 자체가 승패를 논하기 어려운 프레임 속에 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빈에서 vs 이수연 라이벌 구도는 시청자에 의해 스스로 무력화되고 있는 셈이다. 누가 이겼는가를 두고 싸우는 대신 왜 이 둘이 이런 방식으로 맞붙어야 했는가를 묻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여기서의 패자는 누가 탈락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소모되었느냐에 가깝다. 신동엽의 마이크는 그래서 더욱 상징적이다. 만약 그가 평소처럼 웃으며 괜찮아요.
다음 무대도 있으니까요. 라는 식의 멘트를 던졌다면 이 장면은 그저 눈물 섞인 성장 스토리의 일부로 소비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말을 줄였고 대신 행동으로 상황의 선을 그었다.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그는 진행자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고 쇼의 한 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무대 위에 선 한 아이를 바라보는 관객이 되었다. 이 모습이 예고편에 그대로 담겼다는 사실은 오히려 제작진에 대한 비판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시청자들은 되물었다. 현장의 MC조차 말을 멈추고 아이를 보호하려던 그 순간을 방송은 왜 다시 잘라붙여 감정의 클라이맥스로 활용했느냐고. 결국 현역가왕 37회는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프로그램 전체의 민낯을 드러내는 시험지가 되어버렸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점수만으로 참가자의 운명을 재단할 것인가? 아니면 관객의 공감, 현장의 공기, 아이들의 눈물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어린 참가자를 전면에 세워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면을 얼마나, 어디까지 소비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까지가 연출이고 어디부터가 책임인가? 빈에서의 무대는 그 질문들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던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너무 올렸다에는 감상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핵심은 맥락의 붕괴다. 라이벌전이라는 이름 아래 설계된 대결 구조, 극단적인 감정 소모를 전제한 선곡과 파트 분배, 그 과정 전체를 사건처럼 편집해 예고편에서 미리 소비한 방식, 그리고 그 결과 무너진 한 10대의 얼굴까지. 이 연쇄가 하나로 엮이면서 무대 위의 실수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관객은 이번 무대를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보호했다. 점수표 대신 손을 들었고 비난 대신 응원을 보냈으며 침묵 대신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말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번 회차를 두고 관객이 심사위원을 넘어섰다는 표현이 나온다. 숫자가 아닌 시선이, 점수가 아닌 공감이, 심사평이 아닌 방청석의 눈물이 기준이 된 회차. 그 한가운데 울고 있는 10대 소녀를 향해 가장 먼저 다가간 사람은 마이크를 내려놓은 신동엽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 속에서 진짜 판가름은 이제 제작진의 몫으로 넘어갔다. 이 무대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덮을 것인가, 아니면 기준과 설명을 새로 세울 것인가. 이미 시청률은 올랐고 화제성은 충분하다. 이제 남은 것은 신뢰뿐이다. 라이벌전이 아니라 희생양이라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되지 않도록 10대들의 운명이 서사의 장식품이 아니라 온전한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현역가왕 3는 지금 가장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